안녕하세요. 스포츠타임 노윤주입니다. 이번 시간 역시 2018 KBO 리그 각 구단에 대한 올 시즌 성적과 함께 내년 시즌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재국, 홍지수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 시즌 롯데는 총 144경기, 68승 2무 74패를 기록하며 7위에 머물렀는데요. 부진을 거듭하며 전반기를 보냈고 후반기 특유의 타선 집중력을 보이며 기아와 가을 야구 진출 티켓을 두고 5위 싸움을 펼쳤죠. 하지만 뒷심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쉽게 자리를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롯데는 시즌 시작하기 전에 가을 야구 진출팀으로도 평가를 받았는데요. 사실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롯데는 80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면서 3위로 좋은 성적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는데 올 시즌에서는 68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승이 되면서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롯데 팬들로서는 지난해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는 갈매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했고, 특히 아시안 게임 이후에 추락을 한 것이 굉장히 좀 뼈아팠습니다. 그때 8연패를 포함해서 1승 10패를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에 투혼을 발휘하면서 정말 기적 같은 레이스를 펼쳤지만 마지막에 또 KT한테 더블헤드에서 연패를 하면서 결국 거기서 주저앉은 부분이 롯데로서는 올 시즌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 시즌 롯데 자이언츠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기자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하나는 새로운 안방마님 경쟁이고요. 또 하나는 균열 생긴 마운드, 또 하나는 공수 완벽 외야 3인방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안방마님 경쟁입니다. 올 시즌 롯데의 포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보셨나요? 강민호 포수가 빠져나간 안방에 누가 적임자로 앉을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 올 시즌 나나랜드라는 그런 별칭까지 붙었는데 나원탁 선수와 나종덕 선수, 그리고 또 김사훈 선수, 이 세 선수가 시즌 초반에 경쟁을 벌였지만 나원탁 선수는 수비 쪽에서 부족했고 또 나종덕 선수는 방망이 쪽에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김사훈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김사훈 선수는 경험은 있지만 또 한계에 부딪혔고 또 결국 안중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다가 시즌 중반 이후에 합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사실 이 중 후반기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 중에 하나가 안중열 선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안중열 선수는 9월 4일 확대 엔트리 때 이제 1군에 합류했는데요. 그러면서 중용이 됐고 후반에는 이제 타격에서 좀 재능을 보였고요. 젊은 투수들과 좋은 호흡을 보이면서 부정 경쟁에서 좀 중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포수 경쟁은 또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나종덕 선수는 공격력만 보완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롯데의 미래의 안방마님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나원탁 선수는 대졸 포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군복무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내년 시즌에는 안중열 선수가 좀 더 중용이 되면서 나종덕 선수가 뒤를 받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균열 생긴 마운드입니다. 사실 가장 기대했던 외인 투수들이 무너졌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는 지난해까지 마운드 에이스 역할을 했던 린드블럼 선수가 있었는데 재계약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듀브런트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걸었거든요. 근데 듀브런트 선수가 4월까지 단 1승도 하지 못하면서 추락을 했고, 레일리 선수는 좋은 투구를 했지만 또 승운이 따르지 않으면서 4월까지 빵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 외국인 선수가 승리를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롯데가 결국 4월 중순까지 최하위로 처지는 그 뒤늦은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좀 회복을 하는가 했지만 두 외국인 투수가 전체적으로 승수를 많이 쌓지 못했기 때문에 듀브런트 선수는 시즌 말미에 이제 사실상 결별을 해서 돌아갔고, 레일리 선수는 11승 두 자리 승수를 채웠지만 또 13패라는 또 그런 기록도 세웠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시즌 롯데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연건들의 부진도 또 다른 원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김원중 선수와 박세용 선수, 젊은 선수들이 올해 롯데의 선발진을 잘 이끌어주길 기대했는데요. 김원중 선수는 좀 기복을 보였고 나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좀 더 기대했던 부분도 크고요. 박세용 선수는 부상 이후 돌아왔는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이 컸는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롯데가 믿었던 외인 투수들과 연건들이 모두 부진하면서 이제는 베테랑 선수들까지 마운드에 오르게 됐죠. 네, 베테랑 투수 송승준 선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불펜과 선발 이렇게 오가면서 제 몫을 다 하긴 했지만 지난해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노경호 선수 같은 경우가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브룩스 레일리 다음으로 많은 우승을 챙기면서 제 몫을 충분히 다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의 마지막 키워드는 공수 완벽 3인방입니다. 이 3인방에는 전준우 선수, 손아섭 선수, 또 민병헌 선수가 있는데요. 먼저 롯데의 스타로 떠오른 전준우 선수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전준우 선수는 올 시즌 190안타로 생애 처음 최다 안타 왕에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는데 나머지 기록을 보더라도 3할 4푼 1리의 고타율에 또 33홈런 90타점 맹활약을 펼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준우 선수가 본인은 70%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럼 도대체 100% 도달하려면 4할이나 한 50홈런 쳐야 되냐 그랬더니 마음속으로는 그런 욕심을 항상 가지고 있다. 내년 시즌에 더 높은 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전준우 선수가 올 시즌 정말 롯데 선수의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점에서는 올 시즌 가장 큰 수확이 아니었나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롯데 하면 빠질 수 없는 선수가 있죠. 바로 손아섭 선수입니다. 손아섭 선수 역시 이번 시즌 잘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182안타로 전준우 선수가 최다 안타 1위, 그리고 손아섭 선수가 최다 안타 2위를 기록했거든요. 손아섭 선수는 이런 좋은 기록을 세웠지만 사실 본인은 좀 많이 아쉬워했거든요. 타율 쪽에서 3할 2푼 9리로 자기 좀 기대에 좀 미흡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 정도를 기록해야 만족을 할 수 있나 했더니 역시 3할 5푼 정도는 지금 같은 타고 투지에서는 자기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해서 좀 아쉽다 했지만 어쨌든 손아섭 선수는 통산 타율이 3할 2푼 5리로 현역 타자 중에 1위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손아섭 선수가 있는 롯데는 타선은 든든하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번 시즌에 새로 들어온 민병헌 선수인데요. 초반에는 좀 부진했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전준호와 손아섭 선수와 함께 공수를 이끌었습니다. 상동에서 민병헌 선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민병헌 선수는 많은 기대를 받고 이 팀에 왔는데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 같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 된다고 이제 좀 많이 속상해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 다시 1군으로 복귀했습니다. 민병헌 선수는 사실 두산에서 계속 뛰어왔기 때문에 서울팀의 선수잖아요. 근데 허리가 아파서 사실 고생을 좀 했는데 롯데 선수들이 이동 거리가 얼마나 좀 힘든지 그 부분에서 그동안은 몰랐는데 네, 막상 롯데 선수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 좀 많이 힘들더라. 사실 허리가 아프고 이러면 버스를 타고 장기시간 이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본인이 좀 힘들었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롯데자이언츠가 내년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상문 감독이 다시 롯데 사령탑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네, 양상문 감독은 역시 선수 생활도 롯데에서 시작을 했고 또 롯데 감독과 롯데 수석 코치 또 누구보다도 롯데를 잘 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데려왔고 무엇보다도 롯데가 올 시즌 부진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마운드가 결국 붕괴가 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 자책점이 5.37로 8위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양상문 감독이 투수 조련사로서 매만져줘서 성적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이제 영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역시 단장 출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과 프런트의 소통 문제 이 부분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고 거기에 이제 롯데는 굉장히 연건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투수들 박세웅이라든지 박진영 그리고 김원중, 윤성빈 그리고 내년 시즌 1차 지명 선수인 서준원 선수까지 이런 젊은 투수들을 도약을 시킨다 그러면 롯데가 굉장히 큰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양상문 감독한테 그런 쪽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상문 감독의 마운드 운영에는 변수는 없을까요? 네, 박세용 선수가 최근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발까지 6개월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데요. 무사히 재활 과정을 마친다 하더라도 내년 5월쯤에나 복귀가 가능한데 양상문 감독이 박세용 선수의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마운드를 운영할지 새로운 외국인 투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와 내년 시즌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과연 롯데가 내년에는 양상문 감독과 함께 가을 야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국, 홍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